자, 한번 할까? 하준아, 아빠랑 엄마랑 사진 찍자. 자, 저기 보는 거야, 저거. 하준아, 여기 좀 봐, 여기. 자기야, 좀 활짝 좀 웃어봐. 아이, 나 웃는 게 힘든데. 그래도 좀 웃어. 내가 꼭 찍고 싶다고 그랬잖아. 자, 찍는다. 됐다. 하준아, 김치. 엄마, 배고파. 밥 좀. 우리 하준이 배고파? 아빠 오시면 같이 먹자. 아빠 언제 와? 그럼 우리 하준이가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자. 아빠 언제 와? 그래, 하준아. 아빠 좀 이따 갈게. 배고파. 빨리 와. 하준이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온대. 언제쯤 도착해? 하준이가 보고 싶대서. 알았어요. 네. 하준아, 우리 우유 좀 먹고 기다릴까? 응. 그래. 그래. 집이에요? 어. 빨리 들어오라는 것 같은데 가봐요. 에이, 애 시켜서 전화하는 거 뻔히 아는데 뭐. 이러면 더 들어가기 싫다.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까? 저는 집에 가야 하거든요. 그럼 나도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가기 싫다면서. 에이, 알면서. 가자. 술 마셨어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준이한테 일찍 온다고 그랬다며. 하준이가 얼마나 기다리다 잤는 줄 알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줄 아나. 오늘 늦어서 미안하다.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다음부터는 일찍 다닐게요. 어젯밤에 윗집 때문에 잠을 설쳤더니 피곤해 죽겠다. 왜요? 윗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윗집 여자 통 안 보였잖아. 회식 때가 되면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나가더니 결국 바람이 났단다. 남편도 없는 여자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참네. 나이트에서 만났다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다 아이가. 그러니까 바람이지. 어젯밤에 그 집 와이프가 찾아와서 완전 발칵 뒤집어 놓고 갔다. 말도 마라. 윗집 여자는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대요? 아니, 그럼 만났겠나. 그 남자가 총각 행세했단다. 그 와이프란 여자도 참 웃기네요. 아니, 남편 단속 못한 건 자기 죄지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린대요? 애시당초 자기 남편 단속은 자기가 해야지. 하준이만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고 보니 그 남자 놈이 나쁘네. 집에도 하나 있으면서 하나 더 갖겠다는 그 심보가 못됐잖아. 암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나도 애 아빠 단속 좀 할라고. 자기도 조심해라. 자기 남편 지방으로 출장 자주 다니잖아. 저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이고, 뭐 태어날 때부터 바람 피는 남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줄 아나. 어떤 남자는 지방마다 애인 한 명씩 두고 있단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준이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법이다.
드라마 보면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딨어 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난데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아니, 왜요? 내일 아침 일찍 강원도에 계약이 잡혀서 오늘 저녁에는 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준이 보고는 기다리지 마라 그래라. 그럼 옷 좀 갖다 줄까? 알았어요. 네. 엄마 돈가스 만들어. 돈가스는 다음에 만들어 먹고 오늘은 자장면 시켜 먹자. 짜장면 와 신난다. 자기도 조심해라. 자기 남편 지방으로 출장 자주 다니잖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법이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나예요. 날씨도 그렇고 속옷 좀 가져왔는데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죠? 당신은 왜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러노? 지금 출발했다. 출발했어요? 그래. 혼자 가요? 김 대리하고 좀 운전 중이니까 끊자. 아니겠지? 그래, 설마.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음으로 연출되며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이세요? 네. 못 보던 아가씨네?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경리예요. 이희연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근데 사장님 외출하셨는데. 하준이가 아빠 보고 싶대서 같이 퇴근하려고 온 거니까 따로 연락 안 해도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잠깐 앉아봐요. 싹싹한 게 참 마음에 드네. 몇 살이에요? 25이요. A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남자친구도 없어? 세상 남자들 다 눈 삐었나 보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내가 부탁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연락처 좀 줘요. 혜준아, 이모 이쁘지? 응, 예뻐. 우리 애가 아빠를 닮아서 눈이 높아요. 갔다 올게. 그런데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안 됐네요. 그래도 회사 직원이 안 좋은 일 당했는데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까지 뭐 하게? 결혼도 안 했다면서 얼마나 쓸쓸하겠어. 나도 가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요. 나도 가게. 그래, 그럼 빨리 준비해라. 네. 희연 씨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 남동생입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걸음해 주셔서. 당연히 와 봐야죠. 그런데 어머님은 안 보이시네요? 불청객이 와서요. 경찰이 와서 자꾸만 부검을 하자고. 쟤는 괜찮다는데 왜 저러는지. 아니, 경찰이 왜... 그러게 말입니다. 얼른 쫓아내든가 해야지. 힘드시리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장례식을 멈추고 이 부검을 하는 게... 부검이 우리 희연이 몸에 칼을 대는 거라면서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일찍 간 것도 억울한데. 예, 유가족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모든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럼 끝이라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희연이한테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탁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작정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뭐가 진짜 누나를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저희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겁니까? 멀쩡하게 죽은 사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까?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이 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온풍기를 틀어놓은 거 보니까 자살로 추정됩니다. 이 더운 날 온풍기를요? 예,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온풍기의 온도는 최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의 더운 날의 온풍기를 그것도 최대로 틀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추위를 많이 타요. 여름에도 긴팔 입는 날도 많고요. 클 때부터 추위를 많이 탔습니다. 우리는 더운데 혼자서 춥다고 난리였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미세한 흔적이긴 하지만 목을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해서 눈으로 확인하긴 힘들지만 부검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요? 누가 우리 희연이를? 네, 만에 하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을 미루고 부검부터 하는 게. 추워서 머플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목에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고요. 형사님들, 직업병으로 사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세요. 저희 누나 누구한테 원한 사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검을 했다 칩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 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우리 누나 2번 죽게 하지 마세요. 엄마,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얼른 가자. 이야, 동생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진짜 생떼 쓴 것 같네. 그래도 저렇게 발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를 좀 더 설득해 보시죠. 장례가 끝나면 모든 게 끝이지 않습니까? 내가 동생을 따로 불러서 시간을 끊어볼 테니까 최 형사는 엄마를 설득해봐. 아니 멀었습니까?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십시오. 유족들이 오늘 2시까지 증거를 내놓으라 해서 많이 초조하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 확인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상이 도한 모양입니다. 경부 압박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습니다. 접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다고요. 피해자 이희연의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경입니다. 그 시간 전후로 통화를 한 사람은 2사람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사장인 최만호 씨. 최만호 씨는 집 전화로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일요일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 그리고 동생인 이희수 씨. 가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니까. 예. 그 두 사람은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한두 통씩 전화를 해서 뭐 특정 짓긴 힘듭니다만 그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전화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말이야. 최 형사는 사장이라는 최만호 씨를 한번 만나봐. 난 남동생 이희수를 만나볼 테니까.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그리고 유족들을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거 잊지 말고. 이희연 씨 통화 내역을 보니까 자주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예. 사장하고 격리 사이니까 통할 일이 많죠. 자주 전화를 안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사건 당일에도 통화를 하셨던데 어떤 건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몸이 안 좋다고 내일 아침 출근을 못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자고 일어나서 상황 봐서 다시 연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만큼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몸이 아파서 출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원래 몸이 좀 약하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늘 약을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당뇨에 좋은 비타민하고 영양제도 구해주고 제가 좀 잘해줬습니다. 제가 죽일 만한 이유 같은 건 없다고요. 원래 직원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격리가 아프면 사장인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준 겁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어디에 계셨습니까? 21일이면은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 주말엔 댁에 계십니까? 아니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고 하는데 그날은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꼬셔서 부검까지 하게 해놓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나 일이잖아요. 누나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밝혀두지 않겠어요? 밝혀서 꼭 좋을 건 없죠. 그건 무슨 말이죠? 됐고 왜 보자고 했는지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러죠. 사건 당일 누나랑 통화했죠. 네. 근데 왜요? 그러면 안 됩니까? 고작 그거 확인하자고 나오랬어요? 그런 건 전화로 물어보세요. 전화로. 누나가 당뇨가 있었다던데 맞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누나가 병 있는 거 그런 거 뒷조사 하려고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한 거예요? 누나 뒷조사는 그만하고 그 목 졸랐다는 범인이나 좀 찾으라고요. 저 젊은 놈이 성질 고약하네 저거. 에이. 이 약 그쪽 회사에서 만드는 거 맞죠? 예,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영양제 맞습니다. 최만호 씨한테 이 약 건넨 적 있죠? 예,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당뇨인 사람이 있다고 뭐 영양제, 비타민 뭐 그런 거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팔 수 없는 사람이 약을 사고 팔면 불법인 거 아시죠? 그건 그렇긴 한데 만호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진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형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약 말고 다른 약은 부탁한 거 없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좀 이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약을 먹던 최만호 씨의 직원이 살해당했습니다. 예? 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독약을 줘서 그 여자 죽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 스토리입니까 지금?
전 여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최만호 씨가 여자라고 부탁을 하던가요? 아니 금마가 신경 쓰고 뭐 챙기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뭐 여자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최만호 씨의 평소 행실을 보고 여자라고 확신을 했다 이거군요. 예. 아무튼 제가 준 건 그런 약 아니고요.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약을 판 건 잘못했지만 그 죄 말고는 딴 죄는 없습니다. 예. 진짜 믿어주세요. 최만호 씨가 평소에도 약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뭐 한 1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 약이나 싸게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금마가 뭐 챙길 정도면은 뭐 먼 사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 와이프도 뭐 나몰라라는 놈이 챙길 정도면은 뭐 그렇고 뭐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전 그 놈이랑 엮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래 회사로 찾아오고 좀 이러지 마십시오. 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부르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까? 최만호 씨,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한테 말 안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죽은 이희연 씨와 당신과의 관계 말입니다. 단순히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요? 그게 내가 그 여자를 죽일 이유라도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네가 미쳤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왜? 그럼 나보고 평생 당신 그림자로 살려고?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하겠다고. 나도 이제 입판 3판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나.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된다.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때까지. 내가 때가 되면... 당신 와이프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연을 죽이려 했을 수도 있고, 좀 믿으라니까. 아니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서 죽였을 수도 있죠. 뭐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사무실에서 죽이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 것 같으니까 밖으로 유인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희연이가 죽은 시각이 오후 4시라면서요. 그날 그 시각에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집사람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 있을 거니까. 아주 자신만만하시군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보죠. 특수수사대 최영욱 경사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남편 최만호 씨가 댁에 계셨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사람 집에서 하준이랑 놀았어요. 수사팀은 통상적으로 가족의 증언은 100% 확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를 감싸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준이 아빠 집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만에 하나 위증일 경우 위증에 대한 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직원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젠 죽고 상관도 없는 여잔데 관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애 아빠랑 그 여자 연결 짓지 말아주세요. 박 경사님, 뭐 좀 나온 거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봤는데 죽은 이희연의 몸에서 해를 끼칠 만한 약물은 발견된 게 없어. 최만호도
일단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희연 씨가 죽기 2시간 전에 집에서 전화를 한 걸까요? 그러게. 나 같으면 부인도 멀쩡히 있는데 겁이 나서도 그런지 못하지. 대담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희연과 최만우의 불륜 관계, 집에서 걸려온 전화, 정황상 최만우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말입니다. 부검 허락만 떨어지면 속전속결일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산 넘어 산이야?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꾸만 뭔가를 놓친 느낌이 듭니다. 최 형사도 그래? 나도 그래. 야, 우리가 이래 통할 때가 있었나? 그럼 말이야, 뭘 빠뜨렸는지 다시 하나씩 챙겨볼까? 웬일로 꽤 의욕적이십니다. 죽은 여자가 내 딸 또래인데 안 됐잖아. 그래서 그래. 하준이 엄마라면 만원 편 들고도 남을 사람이죠. 내 말을 콧구멍으로 듣더니 하준이 엄마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을 믿더라고 얘. 애 딸이 누구남이랑 이러려고 그랬습니까? 예? 그냥 보내주지. 괜히 건드려서.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이다 싶어요. 이희수 씨, 사건 당일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하지만 외출하는 이희수 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 있었다니까요. 사건이 있던 날 오후 2시경 집을 나가는 이희수 씨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나와서 누나를 만나러 갔죠. 이희수 씨는 누나와 최만원 씨의 관계 알고 있었죠.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누나 니 미쳤나? 어디 남자가 없어서.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잖아. 백수면 누나한테 충고도 못하나? 빚 있는 놈이면 누나한테 말도 못하냐고. 나 그 사람 진짜 좋아해. 네가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고. 그래서 남의 애 키우면서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가. 못할 것도 없지.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나?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그 돈이면 우리 세 식구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보험 아니야? 네 빚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고. 말이면 단줄하나? 누나 정신 차리라.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내 때문이라면 더더욱. 너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내가 그 빚 다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니? 나 같은 누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뭐? 딴 소리 할 거면 죽어라. 죽으라고. 나는 이런 누나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누나를 만나러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누나는 없었다. 근데 왜 부검을 하겠다는 우리를 말리고 누나의 죽음이 잘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신 범행이 들통날까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누나를 부검하고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은 사장이랑 누나랑 그렇고 그런 관계가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누나로 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날 누나를 왜 만나러 나갔습니까? 그게 사실은 누나한테 돈을 좀 빌리러 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없었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누나가 없으면은 불륜 사실도 들통날 일이 없고 그 보험금으로 제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빚이요? 돈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까? 네. 제가 다단계에 빠져서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은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부탁할게. 걱정 마. 갈게. 야, 노진구. 통아. 내 것도 부탁한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아, 이 사람들. 아, 무슨 집에까지 찾아오고 그러십니까? 아빠. 그래, 아준아. 아니, 뭡니까 이게? 아직도 할 말이 남았습니까? 범인 잡으러 왔으니까 그렇게 정색하지 말아요. 아니, 내가 안 했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정인숙 씨, 당신을 이희연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누굴 죽여요? 하준 아빠, 하준이 못 보게 해줘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아니, 이럴 일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아, 저 사람이 왜? 아저씨, 우리 엄마 데리고 가지 마세요. 정윤숙 씨, 집 전화로 이희연 씨한테 전화 건 거 당신이죠? 남편은 그 시각에 댁에 계셨으니까 당신이 한 진술은 위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댁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희연 씨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정윤숙 씨,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집 전화 통화 내역입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시간에도 집 전화로 이희연 씨한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는 게 이상했죠. 하지만 알아냈습니다. 이희연 씨한테 전화를 걸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희연 씨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 이희연 씨를 불러내 죽인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러게요. 하루 종일 입을 닫고 있으니 증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데요. 그러게.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사정이 있겠지.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빨리 와서 엄마랑 아준이랑 아빠랑 놀러 가자. 그래, 아준아. 엄마도
우리 하준이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그래. 하준이 보고 싶으시면 빨리 자백하시고 형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준이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집 전화로 전화를 건 뒤 문자를 보냈어요. 약을 주겠다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아무 의심을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절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사모님이 여길. 우리 얘기 좀 하죠. 두 사람 관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쯤에서 헤어져요. 그러면 지난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줄게요.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닌데 헤어지라 말아 하시면 곤란하죠 사장님. 당신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사장이랑 호텔방을 드나들어요? 몸으로 하는 게 당신 일이냐고. 아니 남편 관리 못한 게 누군데 저더러 이러세요. 저도 헤어지려고 했죠. 근데 사장님이 그쪽이랑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잖아 사장님이. 뭐가 어째? 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랑 제발 좀 헤어져달라고. 아이까지 있는 남자랑 놀아나 놓고선 이거 왜 이래? 당신 두 사람 있는데 내가 왜? 맞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그 여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은 형사님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 타이르기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서 그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그 사람 뺏고 우리 하준이 뺏고 제 걸 다 뺏게 생겼는데 그걸 그냥 봐요? 전 제 걸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요. 이봐요 정윤숙 씨. 정당방위란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듯이 이희연 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뺏어놓고 정당방위라고요? 그 여자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제가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잘못했다고 끝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정현숙 씨도 이희연 씨랑 같은 처지였던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쭈 남의 남편 데려가서 애까지 낳고 사니까 깨가 쏟아져? 행복해 죽겠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내가 선물을 사들고 와서 축하라도 해줘야 돼? 당신이 낳지 못한 아들 낳은 게 나예요. 그럼 와서 고맙단 말부터 해야지. 어디 신발까지 신고 와서 행패예요, 행패가? 뭐? 고마워?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놓은 여자한테 뭐가 그렇게 고마운데? 우리 집 파토 낸 거? 그게 그렇게 고마워? 이렇게 성질 더러우니까 남편이 질려서 바람 폈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나라도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겠네. 뭐? 이게 말이면 단 줄 알아? 나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해. 내가 당신 뺨 안 갈기는 건 최소한의 예의야. 그렇게 알고 조용히 돌아가. 당신도 한때는 이희연과 같은 처지였지 않습니까? 나랑 그 여자랑 비교를 해요? 난 아들까지 낳았다고요. 최 씨 가문에 핏줄을 낳았다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진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죽어도 이혼은 못 해준댔어. 호적에 올라갈 순 없지만 나 하준이 엄마예요. 최 씨 가문 5대 독자 최하준의 엄마라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군요. 그래놓고 아들 핑계는 왜 됩니까? 얼마 전에 본가에서 어르신 칠순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를 안 데리고 가고 이희연을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러다간 하준이까지 뺏기겠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하준이 엄마 노릇까지 할까봐 너무 겁이 났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준이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하준이는 엄마랑 몇 년 더 떨어져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됐다고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형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희연이 억울하게 죽어서 하늘나라도 못 갔을 겁니다. 괜히 저희가 따님의 치부를 드러내 욕보이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볼 수 없는 딸 자식이라니. 오늘로 우리 희연이 죽은 지 44일이 되는 날이네. 49일 되기 전에 사건이 해결이 돼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희연이도 하늘나라에 잘 갔을 겁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호가 너무도 당당하게 집사람이라고 해서 정윤숙을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단정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 그러게요.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유가족의 압박에 최만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정신도 없었으니까요. 사건이 끝나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생각나더구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 부검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
우리 그걸 기념으로 소주 한잔 어때? 좋죠. 술은 선배님이 쏘시는 겁니다. 에이, 알았어. 안주는 뭘로 할까? 전 아주 비싼 걸로 먹겠습니다.